1909년 9월 늦여름의 어느 날, 최신식 어뢰를 탑재한 일본 군함 4척이 남해안 앞으로 집결합니다. 같은 시각 보병연대 2개급 인원의 일본군과 헌병, 그리고 경찰들까지 한데 모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분주하게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전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까지 총동원한 일본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세기의 역사 세기록, 오늘의 주제는요, 독립군이 대한제국을 떠나야만 했던 타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이유,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가 한창이던 100년 전 그 시절, 일본 정부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병 세력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말만 의병 세력이지 사실 군인보다도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1907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후 예상과 달리 퇴역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의병의 조직과 역량이 몇 단계는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이죠. 한층 더 강해진 의병들의 항일 투쟁은 일본 입장에서 정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1907년부터 약 2년 동안 일본군과 벌인 전투 횟수만 2,700회에 달했고, 무려 4만여 명에 육박하는 의병들이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덤비는 탓에 일본군은 속수무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은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1순위였습니다. 왜 일본은 유독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두려웠던 걸까?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1894년 농학동민혁명의 본거지인 호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반일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여기에 1904년 러일 전쟁을 빌미로 일본이 이성을 잃고 무자비한 토지 침탈과 경제적 수탈을 일삼으면서 호남 지방의 반일 의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다 정점을 찍게 된 것이죠. 그들의 울분과 절망이 고스란히 의병 활동에서 나타났던 건데, 실제 의병 투쟁 횟수가 전국 대비 4분의 1을 차지했고, 죽창과 칼 등을 들고 군인과 맞대결을 하는 전투 의병 비중이 50%가 넘는 전사들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주먹으로 순사를 때려 죽인 벌교 주먹 안규홍, 게릴라 전술의 신 전해산 등 전라도 출신의 의병장들의 맹활약으로 자연스레 의병 세력의 주요 근거지가 호남 지역이 된 것이었습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의병 세력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일본의 근심 역시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약 2년간 항일 의병에게 호되게 당한 일제는 급기야 호남 지역의 의병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1909년 9월 1일, 그렇게 시작된 남한 대토벌 작전은 일본 육군의 정예 2개 보병연대와 병력을 중심으로 경찰과 헌병, 그리고 면장과 이장 등 지방 말단 행정기관과 바다 건너 자국에서 가져온 함선까지 투입하는 치밀함 속에 시작됩니다. 어뢰를 실은 함선으로 해안선을 점령한 뒤 서서히 전라남북도를 좁혀오며 그들의 학살 참극은 진행됐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의 군사력을 필두로 한 채 바깥에서 안으로 작전망을 좁혀오며 의병들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러고선 일제는 무장을 한 의병들 대신 마을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 비겁한 결정을 내립니다. 의병들이 대부분 활동 지역 내 거주민의 후원을 기반으로 한 게릴라 세력이었던 탓에 민간인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일본의 치밀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의병 후원이 의심되는 마을을 포위하고 호적과 마을 남자들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나면 지독할 만큼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정말 의병을 숨겨주고 식량을 제공했다는 정황이라도 드러나면 말 그대로 해당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을 선보였죠. 일본군의 보복은 곧장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의병을 돕다가 자칫하다 발각되는 날엔 온 가족이 처형을 당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을 사람들의 의병 지원은 갈수록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전면전 대신 은신처를 자주 옮겨 부대를 작게 소분해 각계 전투를 펼쳤던 의병들에게 이는 크나큰 전력 손실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병과 관계가 깊은 마을이라 판단했을 경우 불시에 마을을 찾아 단속을 벌이는 짓을 수십 회나 반복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면서 주요 근거지였던 호남에 더 이상 의병들이 의척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되고 맙니다. 1909년 10월 21일, 무려 2달 가까이 이어진 남한 대토벌 작전은 결국 호남 지역 의병 세력의 씨를 말려버리고 맙니다. 당시 양측의 피해 상황만 봐도 그 처참함을 알 수 있는데, 일본 측의 사상자는 413명인데 비해 의병 측은 사망자가 17,779명, 부상자가 376명,
포로가 2139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안규홍, 전해상, 심남일 등 26명의 주요 의병장 역시 이때 잡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게 되면서 더 이상 국내 활동이 어려워진 의병 세력은 만주, 러시아 등 국외로 이동해 이때부터 독립군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한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되고 맙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맞서 싸웠던 민초 의병.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았던 외세의 침략에도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라를 지켜냈던 우리네 선조들의 얼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겹게 버티다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기의 역사 세기록 오늘의 주제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